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한일 강제병합.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벌어진 태평양 전쟁. 그 후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 1945년 광복을 맞이해 조국으로 돌아갈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동포들.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의 역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러시아에 얽혀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할린이라고 아시죠? 알죠. 사할린은 러시아 동쪽 끝 해안에 있는 섬입니다. 일본 기준에서 보면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그죠, 섬이죠. 북쪽에 있죠. 근데 이게 좀 섬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대륙에서 칼로 싹 이렇게 긁어낸 것처럼 이제 붙어 있는 섬이에요. 거기는 러시아 끝 변방에 있는 그런 동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죠. 사할린 인구가 지금 한 5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인분들이 지금도 한 2만 6천 명 정도, 5% 정도가 한인이라고 해요. 계시네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시게 된 데는 이제 가슴 아픈 역사가 또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일단 사할린의 영유권 이 분쟁이 굉장히 복잡했죠. 맞아요. 사할린이 러시아로 넘어간 게 1875년대 일본이랑 소위 말하는 이제 산페테르부르크 조약을 통해서 사할린이라는 섬은 러시아가 영유권을 차지하게 됐었는데 다시 한번 바뀐 게 우리가 다 아는 러일 전쟁. 1905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기 때문에 이 사할린의 섬은 50도 이하로 일본으로 넘어갔고 또 50도 이상으로 그 위로 러시아 소유가 있었죠. 사할린에서는 거의 60%에서 70% 정도가 산이에요. 네. 대부분 다 산이고 그 얘기는 차원도 되게 풍부하고요. 석탄, 가스, 목재가 엄청 많이 나는 섬이에요. 또 일본이 그렇겠네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더 보물섬이에요. 거기다 전쟁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자원 부족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할린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1938년에 일본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노동자를 모집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조금 뭐 임금 준다 하고 데려갔는데 이제 강제징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44년도 이후로는 탄광 같은 데 노동을 시켜야 되니까 젊은 독신자들을 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을 때 조선인들을 제일 힘든 노동에만 도입시켰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탄광이나 철도, 뭐 비행장 건설 같은 경우는 많이 도입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징용단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탈이 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 관리자들이 와서 뭐 발길질하고 구타하고 그 당시에 노래가 하루에 12시간 내 24시간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그때 몸이 아파서 열이 올라가고 이런 짓을 하더라도 일본 아들은 매너서 맞아서 눈봉사 된 사람도 있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팔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나누던 1945년에 사할린에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미즈호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하고 그런데 이 광복이 되고 소련군이 진주한다, 일본군이 패망했다 하니까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근데 이렇게 되자 미즈호에서 27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죽이자고 땅굴 파는 그거 들어가라 하고 또 이런 창고 같은 데 들어가라 하고 이런 짓을 해요. 전쟁이 끝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1936년 12월에 소위 말하는 미소 협정이죠. 그래서 그 협정에 따라 이제 일본 청년제에 있었던 정쟁 프로와 민간인들은 다시 일본으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할린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할린에 있던 한인분들은 이제 진짜 고향으로 가는구나 라고 꿈에 부풀어졌죠. 그런데 이 기대가 곧 절망으로 바뀝니다.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던 소환 대상자가 일본인 전쟁 프로와 일본인 민간인으로 한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갑자기 무국적자가 돼버려가지고 송환 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협상에 나서줄 주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46년부터 49년 사이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송환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국적을 가진 한인 한 1,500명 정도, 주로 일본 여성들하고 결혼한 한인 남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그런데 당시에 또 하나 문제가 일본인 인구가 거의 30만 가까이 됐는데 이들이 갑자기 사할린에서 빠져버리니까 당장 식량 문제부터 공장, 탄광 이게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국인들은 남겨놓자. 정 보낸다면 북한으로 보내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동포를 위해 일생을 바친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저의 부친이십니다. 성함은 박노학. 1943년도 일제 시절에 그 사련에서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가게 된 거죠. 임금을 몇 배로 준다는 이야기에 가족을 위해 떠난 사할린. 하지만 매일같이 광산에서 10시간이 넘는 노역이 이어졌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이제 한국은 못 간다는 게 딱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년인가 혼자 살다가 그 일본 부인을 얻었지, 거기서 이남 일녀가 됐어요. 10년 동안.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박노학 씨는 1958년 사할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배 타고 오면서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결심을 했어요. 거기서 사할린에 있는 교포가 거의가 못 나오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노력하자. 사할린 한인들의 편지를 고국에 전하는 우편 배달부를 자처한 겁니다. 사할린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 편지를라도 좀 보내달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느냐. 부탁한다고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예요. 사할린 동포들은 가족의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일본에 거주하는 박노학 씨에게 보냈고 그 편지를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다시 전달해 전국 각지로 보냈습니다. 유일열이 씨의 조카 유재영이가 삼촌 유일열 씨를 찾고자 합니다. 국교가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할린에 있는 교포들이 일본까지는 오지만 일본에서 자기 가족을 만나러 한국으로 못 와. 사할린의 동포와 고국의 가족을 일본으로 불러 이산가족 상봉운동도 펼쳤습니다. 박노학 씨가 세상을 떠난 해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국민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아, 참 아버지는 참 진짜 애국자구나. 한평생 동포를 위해 헌신하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이나 이제 고통을 겪게 되면 오히려 더 자기를 챙기게 되고 참 자기의 억울함을 더 호소하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나왔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사할린 동포의 이산가족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안에 몇 개의 이산이 또 있습니다. 사할린에서 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전쟁 중에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또 2차 징용을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또 사할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강제 이별이 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북한 정권이 쓰고 남북 분단이 되니까 당시 러시아 국적도 이제 안 받고 사는 게 힘드니까 북한이라도 가는 게 낫겠다 싶어 또 북한으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남한에 있는 가족들하고는 여전히 이별이고 사할린 동포들하고 또 이별하는 이런 2중, 3중의 이산가족이 발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역사인데 그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은 분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도시에는 전체 아버지들은 다 그 강제징용으로 이중징용으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머니하고 아이들밖에 없지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 볼 때마다 참 불쌍했어요. 남편 없이 살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아들로서 참 원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과의 이별이 힘든 것이 꼭 이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참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가장이 안 계시고 그러니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또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대놓고 하는 차별보다 뭔가의 조직적으로 하는 차별이라든가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에 올라갈 수 있지만 또 위로 올라갈 수 없는 딱 그 선까지만 해도 하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경험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상해야 참 있는 날까지는 고상했지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일생 조국에 가서 있겠죠.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1992년부터 영주 귀국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천여 명 정도 귀국하셨는데 최근에 사할린주 한인협회에 따르면은 사할린 1세대가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약 530명 정도 되십니다. 적어도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분은 돌아오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되게 당연하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 내 나라에서 내 이름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들으니까 되게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선진국과 후진국,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차이는 자신의 국민을 어디까지 끝까지 책임지느냐로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동포들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한 날이 오는 그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역사의 아픔 속에서 살아온 사할린 동포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